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그 대통령님과 지냈던,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지냈던 그 시기가 야당이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보냈던 날들이긴 한데, 또 그때가 그리워요. 합당 제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그걸 처음에 누가 제안이라고 받겠습니까만, 어쨌든 당사자가 합당 제안이다. 합당 제안도 최소한 최고위원들, 그리고 이제 당내 의사기구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코스피 5천 달성하는 날. 자, 다 좋습니다. 본인이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논의가 충분치 않은 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의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묻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저희가 선언했잖아요. 이게 당원 주권 시대입니까?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절차에 문제가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지도자는 여기에 맞춰서 잠깐 멈추고 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님 22대 제가 총선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님과 제 바로 이제 밑에 층에 계셨는데, 이제 대표를 놓으시고 저랑 마주 앉아서 한 5시간 정도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때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빠르게 끝내고 우리가 다음 민주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자.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같이 최고위원으로 갑시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고위를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서 1년 넘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듣고 토론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걸 어떤 날은 4시간 5시간도 하고요. 그게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또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구조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들도 불러서 또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통합을 이뤄내시고,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당을 먼저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이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특히 합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제가 일요일 아침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제 의견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분들께 좀 동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저희 대통령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리고 저희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거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하십니다. 이 당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부가 하는 거 하지만 당원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 어떻습니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언론개혁도 해왔지만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일이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정말 다른 이제 변호사 출신들, 사법고시를 치르신 분들, 법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비해서 법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대통령님의 관련된 사건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공부하고 함께 다른 원인과 힘을 모아서 계속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 보고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희대 사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 집중해야 될 텐데, 아이고, 웬 합당,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지방선거가 잘못되거나 그 전에 이러한 당내 논란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자꾸 묻히고 이러다 보면 대통령님이 고립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대통령께서 대표 당시에 단식을 20며칠 하시는 그 기간에 우리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에다가 대표를 내줬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논의하는데 왜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절대 대통령님을 이 당내 상황에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멈춰야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지 못할 망정, 이 복잡한 일에 대통령의 마치 생각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이런 행위 자체 멈춰야 됩니다. 대통령의 고립은 당이 대통령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뜻하지 않게 지거나, 우리가 진다는 거는 주요 지역들, 서울, 부울경 등 이런 지역들을 지거나, 또는 당선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 되시긴 하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정부, 지방 정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분들이 당선이 되거나, 저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은 고립되고, 대통령이 고립되는 순간 사법부가 물어뜯을 것이다, 이 생각에 저는 지금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굉장히 심란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당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당이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과 같이 있었던, 대표로 같이 있었던 당시에 이러저러한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주의다. 성과로 보여주는 실용주의다. 그래서 지금은 좌우 가리지 말고 조금 더 우측으로 가야 된다. 일본의 입헌민주당 아시죠? 일본의 입헌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승리했을 때 사실 우클릭을 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날 실용주의, 그 다음날 우리는 중도 우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대교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대교체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구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의 방향성은 이제 전국정당으로서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실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측으로 좀 넘어가야 저쪽도 극우를 버리고 합리적인 보수로 그나마 좀 돌아설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정쟁이 아닌 경쟁을 하는 정치 문화로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해야지 정말 서로 매일 싸우는 그런 정치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실용주의 정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따라가줘야 돼요. 지방선거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정부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중앙정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막 말이 안 맞으면 레임덕이 왔다, 뭐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럴 텐데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인천 그리고 앞으로 뭐 충청, 전라, 영남, 제주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좀 변해가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복잡한 논의를 지금 띄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민생, 개혁,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 딱 세 개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지방선거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지방선거 관리는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실력 발휘를 해서 경선을 뚫고 올라와서 본선 후보가 되고 이 본선 후보가 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지방 정부를 이끄는 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그 대통령님과 지냈던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지냈던 그 시기가 야당이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보냈던 날들이긴 한데 또 그때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그리운 것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정말 좋은 선배를 정치인으로서 좋은 선배 만났다라는 느낌 받기 참 어려운데 정말 좋은 선배님 만났다. 내가 이분께 옆에서 보고 배운다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좀 더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립긴 해요.